금강이 유유히 흐르고 완만한 산자락이 만나는 지역. 오래전부터 삶의 터전으로 적합한 자연 환경을 갖춘 공주 석장리. 이곳에서 수십만 년 동안 닫혀있던 시간의 문이 열린 역사적 순간. 1964년 그날의 기억을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기원을 바꿔놓은 곳, 공주 석장리 유적지. 구석기 시대에 문이 열리던 그날의 환희와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1964년에 최초로 그 구석기 유적이 발굴된 지역입니다. 11월 13일 오전 10시 59분에 첫 삽을 팠다.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은 시간, 분까지도 정확하게 적었는지. 1964년 11월 초가집이 빼곡한 석장리 마을 어귀. 갑자기 나타난 서울 사람들이 매일 땅만 파고 무언가를 쓰고 있으니 어르신들은 신기해서 구경도 하고. 처음에는 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이걸 갖다 모아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동네 분들도 거기 가서 구경하면서 밥 비벼 먹을 짓이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죠. 꽁일한다 그런 얘기지. 강변에 있는 현장은 작고 물이 넘쳐 퍼내기도 여러 차례. 열악한 환경에 발굴 작업도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한 며칠 동안 유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굴조사단에 참여한 분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5일부터 작은 격지가 하나 나와갖고 16일, 17일 이때 이제 석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또 17일 날에는 그 주먹도끼에 해당되는 그 작은 그 몸체에 조각이 하나 나오고. 한반도에서 20만 년 전에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군 금강상류에서 중석기 내지 구석기 시대에 걸쳐 8단계로 구분되는 돌을 5천여 점 채집했는데 한국의 선사 문화권이 규명될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수십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한 획기적인 사실에 모두의 관심이 쏠린 건 당연한 일.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구경하시고 학생들이 와서 또 하고 공부하고. 아니 자랑스럽죠. 어디 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을 때도 야 우리는 석장리 살아 구석기인들이야 라고 막 한 큰소리 칠 때도 있었죠. 오로지 삽으로만 12m를 파고 내려가며 발굴 작업을 하던 어느 날 석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주먹도끼라고 하는 석기가 이제 2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 2점은 4만 년 이전에 이제 그 퇴적층에서 유물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기구석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던 겁니다. 제대로 된 도구 없이 오로지 몸으로 발굴 작업에 임하던 사람들. 삽으로 파고 지게로 나르며 마을 사람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발굴 작업은 총 13회에 걸쳐 2010년에 마무리됐고 그 결실은 지금의 공주 석장리 유적지로 완성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석장리 강가 바로 그 옆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게 가장 그 원형에 가까운 거예요, 발굴해서. 집 자리가 발견되면서 많은 유물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자리를 이제 그 주변으로 해서 많은 그 당시 구석기인들이 그 삶에 사용했었던 많은 그 석기들이 여기서 발견이 되어 있는데, 특히 뭐 글개, 밀개, 순배찌르개 이런 유물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서 상당수가 나와서 우리나라 그 후기 구석기 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그 표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 생활 근거지는 물이 풍부한 강가에 자리 잡았는데요. 금강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구석기 유적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강이 흐르고 저쪽에 이제 석장천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요. 합치는 걸 합수머리 또는 이제 두물머리라고 하는데, 그 두물머리가 만나는
그 주변 일대에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유적이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유물을 대량 발견한 건 우리나라 역사의 근원을 수십만 년 전으로 상향시킨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석장리 유적을 발굴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석장리 유적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 무대가 신석기 이전에 수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계기를 이 석장리 유적이 이제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신석기 이전의 시대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역사학과 고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낸 손보기 선생. 특히 매일매일 발굴 일지를 기록하면서 석장리에 있는 돌과 흙이라면 황금 덩어리보다도 더 귀하게 다뤘습니다. 발굴을 끝내잖아요. 그럼 꼭 뭐 회의를 해요. 10시까지. 그래서 그날 있었던 것도 다 점검하고 각 부문별로. 이런 발굴이 지금도 없어요. 특히 손보기 선생은 발굴된 석기의 쓰임새를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 용도별로 직접 사용도 했다는데요. 직접 떼어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발굴한 유물과 비교했었던 것은 손보기 선생님이 최초의 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는 것들이죠. 저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석장리 유적이 또 오랫동안 발굴이 될 수가 있었고, 아마 석장리 유적을 손 선생님이 아닌 다른 분이 발굴했었을 경우에는 아마 두세 차례 정도 발굴하고 끝났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손보기 선생은 석장리 구석기 유적을 영상화하는 작업도 했는데요. 후대 학자들을 위해 자세한 자료를 남기는 것이 고고학자이자 역사학자의 소명이라 생각했던 손보기 선생. 그런 그의 열정이 지금의 우리를 구석기 시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석장리 유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석장리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기록들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뛰어난 기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외국의 경우에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을 남겨서 발굴 조사한 경우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1960년대. 손보기 선생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또 하나의 유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뒤틀린 역사관을 바로잡고 어려운 단어들을 쉽게 풀어 학문의 대중화에 힘쓴 한국 고고학의 아버지입니다. 휴문 중학교를 나오셨어요. 근데 학교 가는 길목에 이제 일본 경찰서가 있는데 그 일제에 대항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저기서 이제 고충을 받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어떻게 벗어나고 우리 대한민국 온누리를 그러면은 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그 뜻을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갖고 계셔서 아마 파른이라고 하는 좀 더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빛깔을 선생님 호로 정한 게 아닌가.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자부심에서 원래 이름 장암리를 석장리로 바꾼 마을 사람들. 유물 발굴 작업에 참여했던 기록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권을 더 출간할 계획이라는데요. 어르신, 아주머니 다 참석을 해서 발굴하는데 같이 일조를 했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실 때마다 박물관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분들 살아 계실 때 좀 책으로 뭔가 좀 모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기록이 없던 구석기 시대. 그들이 남긴 유물은 차가운 돌덩어리가 아닌 그 도구에 담긴 삶의 지혜를 지금의 우리에게 전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현장이 우리의 역사 무대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아마 후손들이 좋은 박물관도 만들고 또 축제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것을 되살려 볼 수 있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시대의 유물을 기록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 아닐까요? 먼 훗날 우리도 그런 기록으로 남을 테니까요. 석정리 구석기 유적지는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